안녕하세요. 라이트하우스입니다. 작년 말 시행된 12.16 정책 이후 사람들의 매수 심리가 떨어지면서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오늘도 돈에 미친 한 언론사는 남아 도는 것이 매물임에도 서울 주택의 매물 잠김 현상 때문이라고 우기며 또다시 사람들에게 거짓으로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증여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하며 마치 이것이 12.16 부동산 정책 때문에 매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자 팔지 않고 매물을 잠그는 것처럼 말하고 있죠. 과연 그럴까요? 그럼 12.16 정책 이후에 하락세는 잠깐일 뿐이라 지금 증여에서 보유세를 줄이고 버티면 추후 더 큰 이익이 남게 될까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매물을 잠궈서 거래가 안 되는 것일까요? 그렇게 분석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오류가 보이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과연 저들의 말처럼 매물 잠금이 심화되고 있는지와 함께 부동산을 팔지 않고 증여한 사람들의 심리는 어떤지, 그리고 그들의 미래는 어떤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증여거래 현황부터 확인해 보실 텐데요. 지난 두 개의 정부를 지나는 동안 매년 1000건을 넘지 않았던 서울의 아파트 증여. 하지만 2017년 12월부터 1000건을 넘기 시작하더니 다음 해 3월에는 2187건까지 증가하는데요. 이는 파리 대책에서 발표되었던 조정 대상 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2018년 4월부터 시행되기로 했으니 그 전에 미리 팔다가 도저히 안 되자 양도세가 완화될 때까지 보유세라도 줄여보기 위해 급하게 증여를 한 상황이었죠. 그 이후로도 꾸준히 증여가 1000건을 넘는 모습을 보이다 9.13 대책이 터지고 나서 서울 집값의 하락세가 길어지자 사람들이 이제는 장기적 하락세가 온 것이라 생각하고 증여를 멈추고 매도를 하기 위해 매물을 다시 내놓기 시작하면서 작년 초부터 증여량은 다시 급격히 줄어드는데요. 이후 분양가 상한제가 발표되자 공급 부족이 된다는 프레임이 넘어가 오래 보유하고 있으면 결국 다시 오를 것이라는 마음으로 증여가 다시 늘어나기 시작한 것이고요. 그렇다면 얼마 전까지의 과거만 봐도 거래가 안 되고 가격이 떨어지면 증여가 줄어들고 반대로 집값이 오른다는 희망이 있을 때 양도세 중과를 하기 싫으니 증여를 한다는 뜻인데요. 그럼에도 앞에서 말했던 오늘도 돈에 미친 한 언론사는 지난 1월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증여량이 월 기준으로 역대 세 번째로 높은 수치인 1632건까지 올라오며 전달에 비해 305건 증가했으니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됨과 함께 양도세 중과 한시정유예는 효과가 없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선 아파트가 아닌 전체 주택 증여량을 보시겠습니다. 만일 저들의 말이 맞다면 주택 역시 마찬가지로 올해 1월 급격히 늘었어야 하니까요. 하지만 작년 12월에 비해 주택 증여는 오히려 50여 건 정도 소폭 감소하는데요. 전체 건축물 증여를 보더라도 240여 건 정도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며 이는 단지 증여를 함에 있어 아파트 비중이 더 높았을 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게다가 이 역시 12월 이전에는 정상적으로 나타난 수치라고 볼 수가 없는데요. 몇 년 전부터 집값이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증여세 역시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이 증여세마저 탈세하려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증여세는 배우자의 경우 6억, 성년인 직계 좀비속의 경우 5천만원, 미성년자나 기타 친족의 경우는 각각 2천만원, 1천만원까지 공제해주며 그 외의 금액에 대해 과세 표준에 따라 세금이 붙기 때문에 증여세 금액이 만만치 않으니까요. 예를 들어 최근 기사들에서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이니 고가주택 기준을 변경해야 한다고 우기는 9억을 기준으로 증여세는 배우자에게 증여 시 4,850만원, 성인 자녀에게 증여하면 1억 8,915만원으로 만만치 않은 금액이죠. 정말 안 팔려서 증여로라도 주택수를 줄여야 하는 초고가 아파트의 기준이 15억의 경우 배우자는 2억 370만원, 성년 자녀는 4억 740만원의 증여세가 필요하고요.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것이 공제금액이 크기 때문에 훨씬 더 저렴하지만 막상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보다 큰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양도세는 가구별로 주택수를 판단하기 때문에
배우자에게 증여하더라도 주택수 감소에는 효과가 없고 보유세의 경우도 절감되긴 하지만 이 역시 한계가 있으며 결국 언젠간 자녀에게 물려주면서 세금을 내야 하기에 이마저도 같이 해결하기 위해 이참에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러니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불법 증여가 성행했던 것이죠. 하지만 작년 10월 1일부터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이런 불법 증여들을 잡아내기 시작합니다. 최근까지 1, 2차에 걸친 조사 결과 작년 8에서 10월 기준 증여세를 안 내거나 탈루하려는 목적으로 불법 증여를 하다가 적발된 경우는 1차 532건, 2차 670건으로 총 1202건이나 되는데요. 적발되지 않은 불법 증여까지 찾아보면 그 수는 훨씬 더 많을 테고요. 이렇게 11 부동산 정책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해 1차로 불법 증여를 잡아낸 결과가 나온 것이 지난 11월 말. 그리고 1216 정책에서 특사경 전담반까지 만들겠다고 하자 이제는 더 이상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불법 증여로 인해 11월까지는 실제 증여량보다 작게 수치가 잡힌 것이며 이제 특사경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증여하면서 수치가 제대로 잡히게 되니 12월부터 증여한 부동산의 개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이걸 가지고 증여가 늘었으니 매물잠금이라고 호도하고 있는 거죠. 그럼 정말 매물잠금이라도 일어나고 있을까요? KB에서 뽑은 매매 수급 지수를 보면 매수 우위 지수가 꾸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수요가 포함된 지수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수요는 주관적으로 말하는 부분이 많으니 보통 매물이 늘어날 때 떨어지고 매물이 줄어들면 올라가는 지표죠. 즉 매물 잠금은 개뿔, 매물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저런 쓰레기 언론사는 항상 현상이 나타났을 때 결국은 오른다는 답정너식의 분석을 하면서 사람들의 불안감을 증폭시켜 매수 심리를 유도하려는 거고요. 유튜브나 투기조장 블로그 등을 잡는 것도 좋지만 저딴 쓰레기 언론들에 대해서도 언론의 자유를 박탈하고 같이 엄벌했으면 좋겠네요. 그럼 앞으로도 증여는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일까요? 이 역시 조만간 한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간 증여를 하더라도 증여세를 아끼기 위해 부채까지 함께 이전했던 부담부 증여의 경우 자녀가 제대로 채무이행을 하는지 더욱 꼼꼼하게 모니터링을 하기 때문에 작년부터 감소세를 보이며 사전 증여나 공동명의를 하는 것이 늘어나는 등 증여세 부담이 큰 자녀 증여보다는 부부간 증여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강남 3구나 마포, 광진, 동작 등 가격이 비싼 지역들의 증여가 줄고 동대문구나 노원, 은평, 서대문 등의 증여가 늘어나는 것으로 보아 증여할 것이 많은 부자들은 이미 대부분 증여했고 막바지에 뒤늦게 보유세라도 줄여보려 외곽 지역의 증여가 늘어나는 상황이니 이 추세가 오래가거나 앞으로 갑자기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도 매우 적죠. 게다가 매매 사례가 적은 꼬마 빌딩 등의 경우도 기존에는 기준 시가로 계산하여 그간 저렴하게 증여하는 방법으로 탈세를 하면서 자녀에게 자금을 넘겨주는 창구가 되었다면 이제는 감정평가액을 측정해 시세에 맞게 세금을 거둘 예정이라 예전만큼 증여가 늘어나진 않을 테고요. 여기에 2017년에는 증여세 신고세의 공제 폐지를 올해부터 계획했으니 추후 증여는 점점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거죠.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정권이 되면 다시 오른다든지 아니면 양도세 완화가 된다든지 이런 기대감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존버하기 위해 보유세를 줄이기 위해 증여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 양도세를 줄이기 위한 이들의 작전은 성공적으로 이뤄지며 지금은 증여세를 내지만 앞으로는 양도세를 내는 일이 점점 더 없어질 것이고요. 왜냐면 양도세라는 것은 집을 가지고 시세 차익을 봐야 내는 것인데 지금은 부동산 거품이 쌓일 대로 쌓인 상황에서 경제 위기가 다가오는 것은 물론 역대 최고로 높은 가계부채, 이 역시 소득 대비로도 역대 최고이기 때문에 한번 터지게 되면 부동산 가격은 급격히 빠지게 될 것이니까요. 그때 돼서 보유기간 5년을 채우면서 가격이 빠지는 것을 계속 지켜보든
아니면 그 내에 팔면서 눈덩이처럼 늘어난 양도세를 더 내든 그것은 본인의 선택이고요. 지금은 6월까지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대해 다주택자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면서 그나마 빠져나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리고 이 기회를 걷어차고 증여를 선택한 사람들은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폭락으로 인해 기회가 오지 않을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줄어드는 인구로 인해 수요가 줄어들고 생산활동 인구마저 줄면서 자금 유입은 원활하지 않은 데다 바젤3 시행으로 초이노믹스 같은 대출 완화책도 나올 일이 없으니 앞으로 이런 부동산 호황이 다시 오기는커녕 오히려 더 빠질 것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올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끝까지 투기꾼의 신념을 유지하며 증여를 통해 버티면 최대한 많은 불로소득을 얻을 수 있겠다고 생각한 저들은 선택에 맞게 양도세를 내지 않으며 큰 후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